네, 노영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증계석 시간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미래통합당 정병국 의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로 많은 의견들 주시고 계시는데요. 8335 쓰시는 분께서는요. 재난지원금 일단 급한 법부터 빨리 꺼주세요. 절박한 목숨이 숨 넘어가고 있는데 뭡니까? 이런 얘기 주셨고요. 또 6054님께서도요. 두 의원님들 우리 서민 정말 힘듭니다. 우리 좀 생각해 주세요. 이런 의견 주셨고 1274분 정말 이 중체대한 시국에 언제까지 말장난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국민들 오늘 하루 버티기가 힘듭니다. 9710님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일하는 겁니까? 몸으로 일하는 서민들 힘들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 같은 마음으로 지금 힘들다라고 한 의견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궁금하신 점이나 덧붙이고 싶은 의견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댓글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두 분이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 2부 순서 다시 시작하고요. 자, 이번에는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문 사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얘기가 나오면서요. 부산시장 보궐선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우선 오거돈 시장의 이 사건 정확하게 문제 본질이 뭐라고 보시는지 서른 최고위원님께 먼저 한번 여쭙겠습니다. 문제 본질이 정확히 뭡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그 약자인 여성을 추행했다는 얘기인데 이건 참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이게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있을 가능성이 또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언제나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 차에 좀 이게 발본색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될 거라 보는데 어쨌든 강력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이전에 오거돈 시장이 이 여성 문제, 성폭행 문제에 대해서 발언했던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도저히 앞뒤가 맞지가 않고 그 양도구육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왜 유독 이제 이게 오거돈 시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또 같이 터져 나온 서울시장 박원순 네. 시장의 비서가 그것도 선거 전날 직원을 또 폭행을 했다라고 성폭행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서른 의원님께서는 곤혹스러우시겠지만은 과거에 안희정 충남도지사 네.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미투 사건이라고 해서 이번 선거 전에서도 공천을 주느냐 안 주느니 해가지고 말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 듯한데 굉장히 이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 많이 터져 나와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나올까? 이제 참 안타까운데 기본적으로 성에 대한 인지 능력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성인이 값쓰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유독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팽배되어 있는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고. 네.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이게 참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것 같지 않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이 네. 좀 안타깝죠. 서른 의원님, 지금 정 의원님 말씀이 왜 민주당에서 주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성인지 감수성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셨는데. 성인지 감수성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는 시각에서 개선점이라면은 성인지 교육에 대한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성평등 교육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평등 교육이요. 네. 이게 교육을 받고 안 받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교육을 받아보니까 이 교육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교육을 전 공무원들에게 쥐고하러 막론하고 다 받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닌데 교육을 이제 받는 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교육을 받고 안 받고 차이가 나오는 것이 네. 이게 별 문제가 아닌가 아니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범죄 행위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야 네. 이런 행위가 안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생각하고요. 성교육은 정규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는데 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성교육을 주도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받게끔 해야 될 이 장들이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지금 정규적으로 하고 있는 성교육을 받았는지 이제 그것부터 좀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문제는 이런 일을 저질렀으면은 그야말로 이 문제로 국한을 해서 봐야 돼요. 네. 그런데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할까봐 바로 즉각적으로 이것을 조치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정치적으로 저는 이용을 했다고 봐요. 네. 선거 이전에 이 일이 벌어졌는데 심지어는 뭐 사퇴서 각서까지 쓰고 사퇴서까지 써갖고 공증까지 했다는 얘기는 정말 파렴치하다.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이 부분에 활용을 있어서 했다. 이 부분에서 네.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네. 피해자에 대한 신상털이가 지금 벌써 시작되고 있어요. 이거 중지해야 합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대중들이 하면 안 하는 되죠. 거겠지만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네. 그런 2차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이걸 알면서도 이번에 선거 때문에 숨기고 있다가 이번에 터뜨린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건 나오고 절대 있습니다.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건 저는 안 해요. 뭐 우리도 일단은 몰랐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뭐 우리 민주당에서는 안 했을 수가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오거돈 시장의 행태가 그걸 의심을 갖게끔 만들죠.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서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가 2차 피해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행태가 즉각적으로 행해야 그러니까 이거에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하게 된단 말이죠. 네. 그 과정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오거돈 시장이 정말 파렴치했다. 이 사건은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정리가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어차피 내년에 이제 치러져야 될 것 같은데 벌써부터 후보들이 막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가능할까요? 내년 4월에 치를 선거이기 때문에요. 아직 많이 남아서. 지금은 뭐 거론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이 사건이 나자마자 이런 다음 선거 후보자 얘기를 하는 거는 자체가 좀. 예, 그 논의할 대상이 저는 아니라고 그렇군요.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래통합당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얘기 하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전환 가능한지 아닌지 당내 반발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우리 당을 너무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을 이렇게 반대한다 그러면 미래통합당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은 그럼 누가 되는 겁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무시하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면 무시당할 짓을 한 거죠, 우리가. 아, 그래요? 전 이제 그 정도로 참 비참해. 아직까지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깨닫지 못하는 우리 구성원들 일부가 전 참 안타깝고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이제 무시를 당하게끔 만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뭐 김종인 그 대표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을 모셔온다 하더라도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걱정을 하거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오더라도 선거가 없는 상황에서 비대위를 구성을 하게 되면 그 비대위원장에 대한 오소리티를 네. 어디서 찾을 거냐는 문제예요. 그런 부분들은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정말 절대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공감대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자. 이런 각오들이 우선 먼저 돼야 누가 오시더라도 그런 권위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 텐데 결국은 또 어떤 누가 온다 해서 그분 혼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우리 구성원들이 못 해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네. 그런 역할을 해주고 우리는 협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로 해가지고 저는 당 지도부가 사발통문 돌려가지고 그냥 설문으로 그걸 끝냈다라고 하는 것은 예. 그 방법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우선 구성원들이 그 일반 국민 그러니까 우선 구성원들 간에 이 상황에 대한 진단이 우선 먼저가 돼야 네. 되고 그다음에 그 진단에 따라서 일반 국민들의 의사도 들어보고 일반 당원들의 의사도 들어보고 출마했던 사람들 당선됐던 사람 당선된 사람 낙선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골고루 얘기를 들어서 이 공감대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방향을 제시를 했어야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런 절차가 좀 생략됐던 측면들 때문에 이게 지금 뭐 과정에서 네. 서로 이견들로 갈등 요인들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남의 당 얘기긴 하지만 서른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지금 이 미래통합당 상황에서. 말 그대로 남의 당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우리가 하는 얘기는 뭐 격가지 같은 상황일 터인데
이 미래통합당이 잘 정리를 해가지고 좋은 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너무 원론적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진짜예요. 야당이 건강해야 국정 전체가 제대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우리도 김종인 체제를 겪어봤거든요. 네네. 겪어봤는데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잘 아는데 근데 지금 이 체제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은 부분은 무한정 운운하는 부분이 나오고 전적으로 정권을 달라 이런 얘기는 무슨 말씀으로 무슨 속도소리 저는 말씀을 하시나 조금 걱정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야당이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정병국 의원 같은 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네. 앞으로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조를 좀 그렇게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그런 권한도 없다면 사실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끝난 상황에서 사실 당을 장악해서 뭔가 해내기에는 너무 힘이 버거우니까 그런 요구를 좀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뭘 갖고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저면은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남의 당 얘기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뭐 갖다부터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니까 정병국 의원이 진단하고 있는 대로 잘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네. 저는 뭐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대표가 정권을 달라고 하는 부분들도 그런 측면들이 걱정이 되니까. 네. 그러나 그렇게 정권을 줬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일사불란하게 처리가 되는 게 정치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 구성원들 간의 공감대를 만드는 작업, 네.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해서 그런 과정부터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그럼 우리가 제시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어떤 분을 모셔오는 게 좋을지 또 누가 맞는 게 좋을지 그다음에 논의를 하는 게 저는 우선이다. 지금 이렇게 시급하게 뭐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빨리 한다고 될 부분이.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진통, 갈등 일어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네. 그럼 뭐 이런 상황으로 망해놓고 조용하다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진짜 망한 집안이죠. 그러나 지금 뭐 시끄럽고 하는 건 당연한데 네. 이 시간이 좀 길어도 전 괜찮다. 그러고 더 논의를 하고 더 심도 있게 우리 구성원들 간에 더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다음에 또 일반 국민들 의견도 듣고 일반 당원들 의견도 듣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방향이 나오면 그 방향을 가지고 또 우리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야당이 지금 지지부진해지면은 여당이 힘들어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하시고 코로나 전국에 임해야 되니까요. 뭐 A가 됐든 B가 됐든 결단을 내려가지고 우리 여당하고 함께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만들어주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좀 그렇게 되면은 비아냥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니까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네. 국정을 논의하는 데는 당연히 지금 지도 체제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거는 미래통합당이 미래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지 국정을 논의하자는 거는 아니니까 네. 그런 전화하고는 별개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4852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 두 의원님들 방송 아주 듣기 좋네요. 오늘은 걱정도 서로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니까 좋습니다. 저도 참 좋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미래통합당 정병국 의원이었습니다.